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에도 오늘은 물폭탄이 쏟아진 그런 날입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이 그 전날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마저 그 향후 실적에 대한 경고를 내놓으면서 나스닥이 무려 1.19%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정작 마이크론보다 더 문제가 됐던 마이크론보다 더 떨어지면서 4.5% 이상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시장도 이런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반도체가 쏟아낸 그 물폭탄을 그냥 그대로 맞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작은 좀 0.4%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한 후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9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샀었잖아요. 코스피에서. 그걸 이제 드디어 멈추고 매도에 나섰는데 특히 그 매도 쪽에는 반도체 쪽에 집중되는 그런 매도를 보여서 하락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그 초기 물량을 일단 한번 쏟아낸 후에는 좀 비교적 이제 그 매도 물량을 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후 넘어가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갑자기 그 매도 물량을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에 이어서 늘리면서 주가 하락을 더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은 1,049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03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2,621억을 순매수를 해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다시 2,500 밑으로 내려가면서 2,480.88포인트, 어제보다 0.9%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5%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지수로 830을 내주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매도 우위에 서 있었고 그 개인들만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대로 매수를 늘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이 약한 날 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12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29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239억을 순매수해서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그 코스피, 코스닥 선물도 지금까지 7천억이 넘게 지금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팔고, 코스닥 팔고, 선물 팔고, 콜옵션도 팔고, 풋옵션은 사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하락 쪽에 하락 모드로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여러분도 그 시가총액 상위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될 텐데 역시 예측한 대로 반도체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159억을 팔았는데 기관은 1,478억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은 637억을 팔고 기관은 691억을 팔았습니다. 이 모두 반대편에는 개인이 2,500억 넘게 삼성전자 샀고 1,200억 넘게 SK 하이닉스를 사고 그랬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이 205억을 샀고 기관은 92억을 팔은 걸로 집계가 되는데 연기금은 115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이 산 종목을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네이버,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 삼성물산 이런 거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판 거는 이 반도체 섹터에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나마 장애일했지만 그 외국인들도 뭐 막 팔고 그랬으니까 외국인들은 뭐 반도체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팔았는데 그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통적으로 산 거는 셀트리온하고 삼성물산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막 그 반도체가 진짜 물폭탄을 퍼붓는데도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것들이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다시 이제 조선.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 그 태조 이방원 뭐 이방자 뭐 이렇게 이제 닉네임 붙이면서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될 게 제가 그런 지금 닉네임 상황이 아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거를 무슨 어떤 일정 기간을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 반열에 놓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오늘 그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 쪽 특히 이제 LNG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가 3개월 연속해서 글로벌 수주에서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다. 근데 이 1위에 이제 최대 많이 기여를 하는 게 LNG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월에서 7월까지 103척을 수주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다가 이제 선가, 그 100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초대형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달러를 육박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수요 증가 추세가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뭐 하이로 코리아 같은 거, 그 피트밸브죠. 그런 거는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튀어나온 게 건설 원자력이 이제 다시 또, 이거는 뭐냐면 오늘 이제 그 뉴스 보내드렸지만 그 한국하고 사우디가 10월이든지 11월이든지 그때쯤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우디 그러면 이제 제일 떠오르는 게 지난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가서 뭐 제대로 챙겨가지고 오지 못했던 그 사우디의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람 이 생각이 나죠. 85년생.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65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SOC도 있고, 뭐, 건설, 일반 건설, 원전, 뭐, 거기 이제 전기 공급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시티 등등 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해서 이제 건설하고 원자력 이쪽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 이제 사면이 결정됐다고 오늘 뉴스에 조금 전에 나오더군요. 정치인은 빼고 기업인만 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상당히 친하잖아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2019년에 방한했을 때도 청와대 만찬이 끝나고 밤늦게 승지원 와서 이재용 회장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뭐 그런 이제 것도 있고 또 이재용 회장이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을 소개해줬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미 삼성물산은 일부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찰을 어떻게 하냐가 전혀 이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라 아무튼 그런 기대가 이제 오늘 나와서 그쪽이 움직였고 또 태양광하고 풍력 이거는 이제 뭐 아시지만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한 거 영향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한 6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78조 정도 투자한다. 이런 데 이제 기대죠. 그 다음에 미국도 풍력을 좀 확대시키고, 태양광은 중국으로부터 이제 탈퇴하려고 한다. 의존도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국내 기업이 수혜를 이제 반사의 이익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움직였고 개별 기업으로는 이제 일동홀딩스 자회사가 신약 후보 물질 이것도 제가 뉴스 보내드렸죠. FDA 식이약품 지정됐다는 소식.
그 다음에 이제 덴티움, 어제도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쪽이 실적이 좋으니까, 오늘까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오늘은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미국에서 시작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물폭탄이 우리 시장도 오늘 강타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어제 제가 이제 그 썸네일 제목이 반도체 순환 시대 뭐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반도체 그 불황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있다. 그래서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주를 뭐 이렇게 바로 해서 반짝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제가 미리 그걸 다룬 거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그런데 뭐 다른 게 좋겠습니까? 엔비디아가 보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향후 업황하고 뭐 딴 반도체가 다를 리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놀라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반도체 주식 투자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 막상 이제 실제로 오늘은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제 또 연타를 맞으니까 늘 그렇지만 이제 연타 맞으면 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근데 또 뭐 그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주식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칩4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이제 외무장관 그 미팅 왕이 부장하고 미팅 그 뉴스를 보니까 조금 이 정치적 이슈는 좀 봉합적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랑 척지면 오히려 중국이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저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제 반도체 경기의 전망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이 우려되는 반도체 시장의 전망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다리고 있다가 장 열리자마자 외국인들은 그냥 반도체 2개 회사를 내리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글로벌 그 경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만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경제 성장률도 좀 올라가고 이게 좋아질 거고 이제 이게 경기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이런 시그널을 줘야 그래야 이제 반도체 경기도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 시설 투자, 뭐 이런 설비 투자, 신규 설비 투자 이런 거를 자꾸 멈칫멈칫해요.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랬지만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경기 회복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닥치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회복되면서 우리한테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이 딸리는 그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주식은 다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로 몰빵을 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이거는 떨어질 때 담아가는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 그리고 뭐 이런 움직임 반도체 뭐 업황이 나쁘다는데 뭐 그래서 빠진 건데 그게 뭐 한 번, 두 번 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나쁘다는 거는 전체적인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죠. 시장이 이렇게 앓고 있어요. 경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준의 스탠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일 발표되는 CPI하고 어떻게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요것도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예요. 그래서 올 밤에 발표되는 CPI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리 이제 지레 겁먹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기 위축에 대한 걱정, 이것들이 어떻게 연준의 그 긴축 스케줄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로 접한 또 하나의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죠. 이건 이슈죠. 이게 이제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 개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10월이든 11월 사이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매일경제인가요? 단독 보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무하마드 빈 살람 이 왕세자가 대단하죠. 대단해서 진짜 그 여태까지 그 중동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이거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 그냥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650조의 예산을 이미 발표를 했고, 상당 부분 그 내용도 밝혀지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대단한데 뭐 새로 이제 만드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스마트 시티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갈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거에 우리 기업들이 그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런 기술 뭐 SOC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또 통신 관련 된 거라든지 건설 또 원전 프로젝트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 앞으로 이제 뭐 10월, 11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스마트 시티,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새로운 이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어요. 뭐 그전에도 얘기는 됐지만, 이게 이제, 정말 눈앞으로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또 하나의 또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게 처음에 나오면 그렇건 안 그렇건 일단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한번 갔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뭐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방산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당분간은 줄 수 있는 재료가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오늘 밤, 어쨌든 오늘 밤도 이렇게 편하게 잠자긴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CPI가 발표되고, 이게 발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표는 대충 시장 컨센서스가 나왔으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측치하고 실제로 발표되는 수치하고의 차이점 하나. 두 번째, 그 발표된 거를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소화해내냐의 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갖고 또 시장은 두고두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밤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는 그 발표와 또 미국 시장의 반응, 이렇게 기다리는 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 정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